영하 40도. 러시아 페름의 혹한 속에서 노인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난방 시스템은 폭발했고 유럽연합이 파견한 독일의 냉철한 심사관은 단 한 가지 대안마저 거부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온돌 기술이었죠. 바닥을 데워 사람을 살린다고요? 위험천만합니다. 10년 전 어머니를 난방사고로 잃은 그녀에게 아시아의 기술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규정을 지킬 것인가, 생명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30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어붙은 바닥에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푸른 입술의 노인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죠. 수천 년 한국인의 지혜가 담긴 온돌. 그것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온도였죠. 부패한 권력의 조작과 음모, 목숨을 건 정전의 밤, 그리고 진돗개 한 마리의 기적. 세계가 놀란 이 실화는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유럽의 심장을 녹였는지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함으로 세계를 바꾼 대한민국 온돌의 감동 실화를 만나보시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 전 세계에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면, 한국 최고를 아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저는 러시아 페름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하 40도.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독일에서 에너지 안전 심사관으로 일한 지 10년, 수많은 현장을 다녔지만 이런 추위는 처음이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보일러실이 폭발했다는 연락을 받은 건 새벽 4시였어요. 급히 달려간 병동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노인들은 담요를 여러 겹 덮고도 파르르 떨고 계셨죠. 한 할머니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시의회 회의실은 긴박했어요. 러시아 측 조달국장 볼코프가 한국 기업의 온돌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한국 기술팀 리더 박도훈이라는 사람이 설계도를 펼쳤을 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바닥을 데워서 사람을 살린다고요? 위험천만한 발상이군요. 제 손목엔 금팔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죠. 10년 전 중앙아시아 출장 중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난방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짐했죠. 다시는 부실한 기술로 사람이 죽는 걸 방치하지 않겠다고. 박도훈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불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람을 데웁니다. 이상한 말이었어요. 난방인데 불을 다루지 않는다니. 하지만 저는 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류에 빨간 보류 도장을 찍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추가 검증 전엔 승인 불가합니다. 그때 박도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밤 사람들이 얼어 죽을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나왔죠.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들의 가래 끓는 소리.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밖으로 나서자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죠. 저는 팔찌를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니라면 뭐라 하셨을까? 카트리나, 넌 규정을 지키는 게 맞아.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규정은 규정이 아니란다. 뒤돌아보니 병동 창문에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떨고 계시겠죠.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규정과 생명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제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팀은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도훈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화를 내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죠. 그저 담담하게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온도계는 영하 42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난방 없이 밤을 보낸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추운 방에서 홀로 돌아가셨을 어머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추위에 떨고 있을 노인들.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회의실로 가야겠다고. 하지만 그건 승인이 아니었어요. 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여전히 한국의 그 기술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팀 숙소로 향했습니다. 불시 점검이었죠. 서류상 미비한 부분을 찾아내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안전인증 원본을 보여주시죠. 비인가 부품은 없습니까? 박도훈은 묵묵히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이상했어요. 완벽했거든요. 안전기록, 자재 목록, 심지어 폐기물 처리 내역까지 빈틈이 없었습니다. 현장 관리자 한율이라는 여성이 안내를 맡았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그녀는 직설적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장비실은 정돈되어 있었고 공구함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안전모는 크기별로 분류되어 걸려 있었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아마추어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진돗개 한 마리가 갑자기 달려와 오래된 보일러실 문 앞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한유리가 말했죠. 혜원이가 저러는 건 처음인데요. 저는 비웃었어요. 쇼는 그만하세요. 걔가 뭘 안다고. 하지만 박도훈은 아무 말 없이 열화상 카메라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문틈에 렌즈를 갖다 댔죠. 화면에 붉은 점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가스 누출입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도훈이 무전기를 꺼내 조치를 지시했어요. 5분 만에 배관 차단이 완료됐죠. 만약 모르고 지나쳤다면 큰 사고였을 겁니다. 한유리가 혜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어, 혜원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걔가 기계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했다니.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었을 겁니다. 시스템 전반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데 볼코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심사관님, 한국 기술은 위험합니다. 제대로 보고하셔야죠.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볼코프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마치 한국팀이 반드시 탈락하길 바라는 것처럼. 오후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볼코프가 언론에 흘린 거였죠. 한국 온돌 시스템, 안전성 논란.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아직 검증 중입니다. 섣부른 결론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 말은 편집됐죠. 저녁 뉴스엔 독일 심사관, 한국 기술 우려 표명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그날 밤 9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요양병동이었습니다. 난방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예비 전원도 작동하지 않아요. 저는 차를 몰고 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는 냉장고보다 차가웠어요. 노인들은 침대에서 부들부들 떨고 계셨죠. 한 할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직 의사가 다급히 말했어요. 이 상태로 새벽까지 가면 최소 3분은 위험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볼코프가 나타나 말했죠. 러시아 업체가 내일 아침에 올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죠. 내일 아침이라니. 지금 당장 사람들이 얼어 죽어가는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박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올 수 있습니까? 30분이면 갑니다. 저는 서류철을 꺼내 승인 대기 중이던 온돌 가동 신청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빨간 펜을 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제 서명은 곧 책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썼습니다. 긴급 인도주의적 시범 가동 승인. 책임자 카트리나 바이츠. 볼코프가 소리쳤어요. 뭐 하는 겁니까? 규정 위반이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규정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30분 후 한국팀이 도착했어요. 박도훈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비를 펼치고 배선을 연결하기 시작했죠. 밖에선 눈보라가 몰아쳤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가 틀리지 않기를. 한국팀이 비상전원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훈은 침착했어요. 급한 상황인데도 서두르지 않았죠. 한유리가 배관 압력을 체크하고 데이터 엔지니어 김세라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도 상승 시작합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댔어요. 차갑기만 하던 타일이 미세하게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5분이 지나자 확실해졌어요. 온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한 노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푸르스름하던 입술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따뜻해. 정말 따뜻해. 노인들이 하나둘 담요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바닥에 손을 얹고 웃으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30분이 지나자 병동 전체가 변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냉장고 같던 공간이 이제는 포근했어요. 노인들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었죠. 한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나 할머니였어요. 79세. 동상 위염으로 가장 위독하셨던 분이죠. 고맙소, 아가씨. 내 발이 다시 살아났어. 할머니의 손은 아까와 달리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을 잃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도훈이 다가왔어요. 온도는 섭씨 23도로 유지됩니다. 노인분들께 안전한 온도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뜻해질 수 있습니까? 바닥 전체가 열원입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직접 데우는 거죠. 한유리가 모니터를 보여줬어요. 습도도 적정 수준입니다. 건조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럽의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공기는 촉촉했고 온기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볼코프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무단 가동입니다. 이건 규정 위반이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승인했습니다. 당신 권한으로요? 본사 허가도 없이? 긴급 인도주의 조치는 현장 책임자 권한입니다. 규정 3조 7항. 볼코프는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규정을 들이대자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는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시죠. 한국팀은 밤새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온도 변화, 에너지 소비량, 실내 공기질, 모든 게 기록됐죠. 김세라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에너지 효율 92%입니다. 유럽 기준치의 2배예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이 시스템은 제가 지금껏 본 어떤 난방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저는 병동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노인들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콧구리 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영하 40도였어요. 하지만 이 안은 달랐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온도였죠. 박도훈이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봤어요. 어떻게? 손목에 팔찌. 계속 만지작거리시더군요. 그리고 눈빛이 뭔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던 팔찌. 어머니의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추운 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난방 시스템 결함 때문이었죠. 박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신 거군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을 사람을 죽일 거라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심사관님은 사람을 살리려 하셨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가슴속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 덮인 병동 외벽에서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한겨울 러시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꺼내 수정했습니다. 시범운전 긴급 승인, 책임자 카트리나 바이츠, 사유 생명 보호,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죠. 이 기술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음. 새벽 2시 모든 전력이 끊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이었어요. 병동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복도로 뛰어나갔죠. 발전기는요? 당직자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고장입니다. 부품을 구하려면 최소 8시간, 8시간. 그 시간이면 온돌도 식을 겁니다. 다시 얼어붙는 거죠. 저는 한국팀 숙소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력이 끊겼습니다. 박도훈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갑니다. 10분 후 한국팀이 도착했어요. 김세라가 노트북을 열었죠.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니터에 온도 그래프가 떴습니다. 아직 섭씨 22도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력이 끊겼는데 어떻게 온도가 유지됩니까? 한유리가 설명했습니다. 추결 시스템입니다. 바닥재가 열을 머금고 있어요. 얼마나 버팁니까? 최소 6시간, 길면 1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력 없이도 온기가 유지된다니. 유럽의 라디에이터였다면 30분 만에 냉각됐을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4시간째, 온도는 섭씨 21도였어요. 5시간째, 20도.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죠. 노인들은 잠에서 깨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여전히 온기가 느껴졌죠. 박도훈이 옆에 앉았어요. 놀라셨죠?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돌은 열을 오래 간직합니다. 한국인들은 수천 년 전부터 알았던 원리죠. 수천 년이요? 온돌은 고구려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천 년 된 기술. 하지만 지금 21세기에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6시간이 지났어요. 온도는 섭씨 19도. 조금 선선했지만 춥지는 않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깨어나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따뜻하네. 김세라가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손실률 3% 미만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어요. 유럽 시스템은 15%도 넘었거든요. 그런데 3%라니. 이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박도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가능한 거죠. 7시간째, 갑자기 해온이 짙기 시작했습니다. 병동 구석 배전함 쪽으로 달려가더니 멈추지 않았어요. 한유리가 따라갔습니다. 뭐가 보여, 해온아? 저도 다가갔어요. 배전함 아래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탄 냄새. 박도훈이 열화상 카메라를 꺼냈죠. 화면에 붉은 점이 떴습니다. 과열 직전이었어요. 지금 당장 차단해야 합니다. 한유리가 재빨리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화재였을 거예요. 저는 해온을 바라봤습니다. 또 살렸구나. 너 때문에. 해온이 제 손을 할랐어요. 따뜻한 혀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작은 생명체가 고마웠죠. 8시간째, 드디어 전력이 복구됐습니다.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온돌 시스템이 재가동됐죠. 김세라가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8시간 동안 평균 온도 섭씨 19.7도 유지. 최저 온도 18.3도. 저는 그 기록을 응시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정전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켰다는 게. 볼코프가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군요.
하지만 이건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저는 그를 가로막았어요. 운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기술이라고요? 정전인데도요? 그렇습니다. 정전에도 사람을 보호하는 기술. 그게 진짜 기술 아니겠습니까? 볼코프는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시스템은 진짜였다고. 오후에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본사에 보낼 문서였죠. 정전 8시간 동안 온도 유지 성공. 에너지 손실 최소화. 생명 보호 기능 검증됨.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난방이 아님. 생명 유지 장치임. 박도훈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이제 믿으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가짜가 아니란 건 알겠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바람은 거셌어요. 하지만 이 병동안은 달랐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이 지켜낸 온도.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기술이란 건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인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볼코프가 언론에 영상을 흘린 거였어요. 한국 온돌 시스템 화재 발생. 영상엔 불길이 치솟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자막엔 한국 기술의 위험성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기자들이 병동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심사관님, 한국 온돌이 화재를 일으켰다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승인한 시스템이었어요. 책임은 제게 있었죠. 박도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침착했어요. 그 영상은 조작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세라가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모든 걸 실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온도, 압력, 일산화탄소 농도까지요. 그래프가 펼쳐졌습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권이었어요. 화재가 날 만한 이상 징후는 단 하나도 없었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 영상은 뭡니까? 김세라가 화면을 전환했어요. 두 영상을 나란히 놓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보시죠. 이 영상은 3개월 전 다른 지역에서 촬영됐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파일 속성에 촬영 일시와 위치가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건물 구조를 보세요. 저희가 시공한 곳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달랐어요. 창문 개수도 외벽 색깔도. 김세라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다른 화재 영상을 짜깁기 한 조작물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볼코프가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데이터야말로 조작한 거 아닙니까? 김세라가 USB를 꺼냈어요. 원본 데이터입니다. 제3의 기관에서 검증받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투명하니까요. 저는 볼코프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박도훈이 말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당신은 시 조달국장이지 않습니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볼코프가 소리쳤어요. 닥쳐요. 당신들이 뭘 알아? 그 순간 한유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러시아 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 내역이에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유리가 계속했죠. 한국 기술이 들어오면 당신 돈줄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방해한 겁니다. 볼코프는 할 말을 잃었어요. 퇴장하려 했지만 저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제부터 데이터가 말할 겁니다. 저는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제가 지난 일주일간 직접 검증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심사관님은 처음엔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죠.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위험하다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박도훈을 가리켰습니다. 이분들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기술을 만듭니다. 데이터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투명하고 정직합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승인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이 기술을 승인합니다. 그때 볼코프가 비웃었습니다. 당신 경력 끝난 거 알아요? 본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제 경력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병동에 계시던 노인들도 계셨죠. 안나 할머니가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저 사람 말은 거짓말입니다. 할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날 살렸어요. 저 따뜻한 바닥이 내 생명을 구했다고요. 다른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셨죠. 평생 이렇게 따뜻한 겨울은 처음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볼코프는 결국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경찰이 그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부패 혐의였어요. 저는 박도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들을 의심했어요. 박도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의심은 당연한 겁니다.
검증하는 게 심사관님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편견으로. 그래도 결국 진실을 보셨잖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일하게 돼 영광입니다. 박도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김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죠. 데이터로 증명했고 사람들이 인정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기술은 결국 정직함으로 승리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시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시민공개 가동 행사를 열자고요. 비판하실 거라면 직접 보고 판단하십시오. 시장이 물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네. 이 기술은 감출 게 없습니다. 일주일 후 병동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민 500명, 언론사 20곳. 박도훈은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는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오후 2시 가동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제게 있었죠. 박도훈이 스위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시작합니다. 클릭.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온도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병동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에 손을 대보는 분들이 있었죠. 정말 따뜻해지네. 20분째 온기가 확실해졌습니다. 한 시민이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았어요. 이거 진짜 따뜻한데요? 30분이 지나자 병동 전체가 포근해졌습니다. 노인들이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앉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바닥에 누워보기도 했죠. 안나 할머니가 카메라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이건 쇼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이 따뜻함이 나를 살렸어요. 다른 노인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79년을 살았지만 이런 난방은 처음입니다. 발끝부터 따뜻해져요. 김세라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온도 섭씨 23도, 습도 45%, 일산화탄소 농도 제로. 기자 한 명이 물었어요. 에너지 소비는 어떻습니까? 기존 라디에이터 대비 40% 절감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40%라니. 난방비가 거의 반으로 준다는 얘기였죠. 한유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바닥 전체가 열원이라 공간 전체가 균일하게 데워집니다. 구석진 곳도 춥지 않아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천식이 있어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아이를 바닥에 앉혔어요. 아이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요. 숨쉬기 편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구나.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편안함. 그때 한 기자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박도훈이 차분히 답했어요.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이 파이프를 순환하는 방식이죠. 그래도 과열되면요. 온도 센서가 0.5도 단위로 감지합니다. 설정 온도를 넘으면 자동 차단돼요. 김세라가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구역을 모니터링합니다. 이상 징후는 즉시 알람이 울려요. 그때 갑자기 혜운이 나타났습니다. 광장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다가갔죠. 아이들이 좋아하며 혜운을 쓰다듬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 강아지가 위험한 거 찾아내는 게예요? 한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혜운이는 2번이나 사람들을 구했어.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혜운은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5시가 됐어요. 3시간 동안 가동한 결과를 발표할 시간이었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안전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확신에 찬 떨림이었죠. 저는 처음엔 이 기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기계로만 봤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온기를 만들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난 지금까지 기술을 규정과 숫자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이들은 사람을 봤습니다. 박도훈이 옆에 섰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기술을 유럽 전역에 소개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기술을요. 광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노인들이 일어서서 환호했어요. 아이들은 혜운과 뛰놀았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병동 창문으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지키는 온기였죠. 한유리가 제 옆에 섰습니다. 고마워요, 심사관님. 믿어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고맙습니다. 가르쳐줘서. 기술이 뭔지.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본사에 보낼 최종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온도의 철학 마이너스 한국 온돌 시스템의 인본주의적 가치.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데운다. 공개 시연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페름 시의회는 전격적으로 결정했어요. 시 전역에 한국식 온도를 도입합니다. 시장이 직접 발표했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반대하던 기술이 이제는 도시를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박도훈이 말했습니다. 6개월 안에 주요 공공시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학교였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부터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거였죠. 두 번째는 병원, 세 번째는 시청사. 한유리가 현장 지도를 펼쳤습니다. 총 47개 건물입니다. 현지 업체와 협력해서 진행할 겁니다. 알렉세이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한국 기술을 비웃던 그 시공사 대표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박도훈이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합시다.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3월이 됐습니다. 첫 학교 공사가 완료됐어요. 초등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왔죠. 우와, 바닥이 따뜻해. 한 아이가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았어요. 선생님이 말렸지만 아이는 웃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너무 좋아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추위 때문에 결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교실을 둘러봤어요. 아이들은 바닥에 둘러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죠. 김세라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난방비가 45% 줄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놀라워했어요. 그 돈으로 교재를 더 살 수 있겠군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카테린부르크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죠. 페름의 그 시스템, 우리도 도입할 수 있습니까? 박도훈은 바빠졌습니다. 하루에 3곳씩 현장을 다녔어요. 한유리와 김세라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온돌 시스템, 러시아 전역 확산 가능성 높음. 답장이 왔어요. 유럽연합 차원의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페름시 47개 건물 공사가 모두 끝났어요. 준공식이 열렸죠.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노인들, 아이들, 가족들. 안나 할머니도 오셨어요. 시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페름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시장이 계속 말했죠. 한국의 기술이 우리 도시를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는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도훈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알렉세이를 가리켰습니다. 현지분들과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협력의 힘이죠. 알렉세이도 무대에 올랐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뭉클했어요.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그때 이민수 지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심사관님 덕분입니다. 처음엔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기술이 증명한 겁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을 겁니다. 심사관님이 믿어주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믿음, 그게 시작이었죠. 저녁이 됐어요. 시청 앞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팀과 러시아 시공팀이 함께였죠. 알렉세이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우정을 위하여. 건배.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회원도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녔죠. 누군가가 소시지를 던져줬습니다. 한유리가 제 옆에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사로 돌아가야죠. 보고할 게 많으니까. 또 오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 박도훈이 다가왔습니다. 심사관님,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연구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주머니에 넣었죠.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페름의 5월은 여전히 쌀쌀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는 병동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노인들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죠. 안나 할머니가 깨어 계셨습니다. 떠나시나요? 네, 할머니. 일이 있어서요. 고마웠어요, 아가씨. 당신이 우릴 살렸어.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살린 겁니다. 당신도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똑같거든.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페름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공사가 한창인 건물들이 보였죠. 모두 온도를 설치하는 중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도시를 바꾸고 있었어요. 아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 도시를 바꾸는 거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페름이 작아졌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페름. 가르쳐줘서. 무엇을 배웠냐고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신뢰는 투명함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따뜻함은 온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한국 땅을 밟는 건 처음이었죠.
박도훈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심사관님, 이제 카트리나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차를 타고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온돌 연구소가 있는 곳이었죠.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네요. 박도훈이 웃었습니다. 온돌은 전통이지만 기술은 최첨단입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어요. 3층 건물이었죠. 입구엔 한유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김새라도 나왔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보여드릴 게 많아요. 1층은 전시관이었습니다. 온돌의 역사가 벽면에 펼쳐져 있었어요. 고구려 시대부터 현대까지 수천 년 전부터였군요. 박도훈이 설명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추위를 이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불이 아니라 돌의 온기로요. 옛날 온돌 모형이 있었어요. 아궁이에서 열기가 구들장 밑을 지나가는 구조였죠. 단순하지만 과학적입니다. 2층은 현대 시스템 개발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김세라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 세계 17개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지도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러시아, 폴란드, 핀란드, 심지어 캐나다까지. 이렇게 많이요? 페름 프로젝트 이후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카트리나님 보고서 덕분이죠. 저는 화면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줄은 몰랐어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도훈의 사무실이었죠.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어요. 노부인의 사진. 어머니시죠? 박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추운 방에서요. 그래서 온도를. 네. 다른 사람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길 바랐습니다. 저는 제 손목의 팔찌를 만졌어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같아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 다짐했죠. 부실한 기술로 사람이 죽는 걸 막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셨군요. 하지만 틀렸어요. 당신들을 의심한 건. 박도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은 당연합니다. 검증은 필요한 거예요. 창밖으로 연구소 뜰이 보였습니다. 혜온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본 혜온은 더 건강해 보였죠. 혜온이도 잘 지내네요. 저 녀석도 이제 은퇴했습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고 있어요. 점심은 연구소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나왔어요. 불고기, 김치찌개, 밥. 온돌처럼 따뜻한 음식이네요. 한유리가 웃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걸 좋아해요. 음식도 난방도. 식사 후 박도훈이 말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어요. 실험실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바닥재가 놓여 있었죠. 새로운 소재를 개발 중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김세라가 설명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50% 더 줄일 수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의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더 나은 기술을 위해. 저녁이 됐습니다. 연구소 옥상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어요. 한국팀 전원이 모였죠. 이민수 지사장도 왔습니다. 심사관님, 아니 카트리나님, 축하드립니다. 뭘요? 유럽연합 에너지 혁신상 받으셨다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뉴스 봤습니다. 한국 온돌 시스템의 유럽 표준화를 제안하신 공로로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덕분이죠. 박도훈이 샴페인을 땄습니다. 모두의 승리입니다.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소리가 옥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한국의 5월은 따뜻했어요. 바람도 부드러웠죠. 저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박도훈이 옆에 왔어요. 어떠세요, 한국은? 좋습니다. 따뜻하고. 온돌 때문만은 아니죠?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박도훈이 말했습니다. 카트리나님은 이제 저희 팀입니다. 팀이요? 유럽에서 한국 온돌을 전파하는 사람. 그게 우리 팀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이제 이 따뜻함을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 전 연구소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혜온이 달려와 제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잘 있어, 혜온아. 고마웠어. 혜온이 제 손을 하였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 차에 오르기 전 박도훈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선물입니다. 뭔가요? 열어보세요. 상자 안엔 작은 온돌 모형이 들어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 실제로 작동합니다. 책상 위에 두고 쓰세요. 저는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소중히 쓸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따뜻했죠.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온도의 철학 마이너스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때. 첫 문장을 썼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신뢰에서, 신뢰는 따뜻함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미리 써뒀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온기. 효심에서 시작해 세계로 퍼진 따뜻함.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손목에 팔찌를 만졌어요.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걸. 6개월 후 유럽연합이 한국 온도를 공식 에너지 효율 시스템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박도훈과 한유리도 함께였죠. 기자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의 승리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밤은 추웠어요. 하지만 저는 따뜻했습니다. 책상 위 작은 온돌 모형에서 온기가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러시아 페름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말이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실화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